네, 코로나19가 우리 사회 곳곳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가운데 국내 이주민 사역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좀 나눴으면 하는데요. 평택 온누리 M센터 이광수 목사 스튜디오에 모시고 관련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저희가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평택 온누리 M센터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온누리 M센터는 원래 1993년도에 저희 온누리 교회에서 이주민들을 돕는 긍휼 사역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현재 이제 안산에 본부가 있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 저희 평택 온누리 M센터가 로컬 센터로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 뭐 주로 좀 계속 말씀을 해주시죠. 네, 그리고 이제 현재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은 이제 몽골 친구들을 중심으로 해서 베트남 그리고 중국, 네팔 이런 친구들이 와서 함께 예배하고 또 한국어 공부 또 여러 가지 문화 체험 등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평택에 그러면 현재 거주하는 이주민 분포는 좀 어떻게 될까요? 네, 현재 이제 2019년 11월 통계청 자료 기준으로 보면 네. 약 2만 4천 명 정도가 평택시에 거주하고 있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중국인이 가장 많고 네, 또 지역 특성상 미국인이 이제 두 번째로 많았는데 최근 이제 한 3, 4년 전부터 베트남 유학생들이 많이 유입이 되면서 베트남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주로 그러면 이 이주민들이 좀 어떤 그 지역에서 어떤 좀 일들을 하고 있을까요? 뭐 이제 공장 근로자로도 많이 와 있기도 하지만요. 네, 유학생들로 와 있는 친구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예. 코로나19를 저희가 좀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네. 평택의 지금 코로나19 상황은 좀 어떠신가요? 상대적으로 이제 그 다른 뭐 시도들에 비해서 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가 최근 한 3, 4일 전부터 이제 갑자기 좀 많이 늘어서 어제 기준으로 해서 37명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저기 몽골인으로 이제 확인이 됐는데 19번째 이제 미국 국적을 가진 그 이제 와인바를 운영하시는 분하고 접촉한 사실이 있어서 자가 격리 중에 이제 확진 판정을 받고 지금 현재 안성의료원에서 이렇게 또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로 인해서 많은 친구들이 이제 필수 활동 외에는 자제하고 있고 또 많이 이제 조심하고 경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뭐 확진자가 나온 상황이긴 합니다만, 뭐 지금 뭐 평택도 그렇고 안산도 그렇고 뭐 이주민들 분포가 많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확진자가 많지 않다라는 좀 이야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안산시 같은 경우나 이제 평택시 같은 경우는 초기 대응을 좀 강력하고 또 적극적으로 잘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물품 지원이나 또 이제 안전 수칙 같은 것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제공하고 또 이제 이주민 사역을 하는 기관이나 그 센터 스태프들을 이제 모아서 예방 교육도 실시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또 홍보하는 그런 일들을 잘 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 이제 각자의 이제 언어로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어떤 홍보 안내를 적극적으로 한 그것도 주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실제로 이제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권고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잘 되어 있나 봐요. 안산시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주민이 가장 많은 지역 중에 하나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대응해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생활 수칙 같은 것들도 사실 우리가 한국어로는 당연히 우리는 이제 알아들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알아듣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 노력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또 상대적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이제 확진자 수가 적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로 이제 생각하는 것은 사실 이주민들이 생각하는 이제 확진 판정과 또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그 확진 판정에 대한 어떤 그런 체감 온도가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주민들은 일단 확진 판정을 받으면 오기 힘든 한국에서의 모든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직은 물론이고 또 격리, 또 추방
그에 따른 어떤 경제적인 많은 그 손실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필수 활동 외에는 아주 자제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이제 그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는 그런 주요 요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주민들이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네네. 정말 적극적으로 실천을 하고 있군요.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가 이제 이주민 사역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네. 지금 뭐 모든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지금 네네. 이주민들 사역에서도 좀 이런 영향을 당연히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주민 사역은 이제 뭐 다른 사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예. 사실은 더 많이 접촉하고 또 만나고 교제해야 되는 사역입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신방 자체가 어려움이 있고 또 이제 뭐 친구들을 찾아가거나 또 그 친구들과 이제 어떤 뭐 성경 공부나 양육 활동을 하는 것들 자체가 이제 굉장히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온라인 예배나 온라인 양육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시스템 자체가 이제 준비되지 않은 그런 공동체들도 있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어려움을 갖고 있는 그런 공동체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배 말고도 지금 뭐 다양한 사역들이 다 중단이 된 거죠.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네네. 저희가 이제 사실 제일 이제 핵심적으로 이제 중점을 두는 것이 신방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으로 가서 이제 찾아가서 또 신방하고 또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중요시했는데 그것 자체가 이제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다 보니까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별히 이주민들 가운데 혹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 의료 혜택이나 이런 부분들을 받지 못할까 이런 좀 우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정부 기관이나 또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또 안내하는 그런 자료나 정책들을 보면 사실 잘 준비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안성시 의료원 같은 경우는 난민이나 또 불법 체류자들에게 진료비 90%를 지원해주고, 네 그렇게 이제 또 치료를 받고 또 이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주민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혜택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크다고 보겠습니다. 마스크 공급은 좀 원활한가요? 그게 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주민들은 이제 마스크 구입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공적 마스크를 이제 매주에 한 번씩 이렇게 구매할 수가 있잖아요. 이주민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 마스크나 뭐 다른 어떤 그냥 대체해서 그냥 차단 방역을 하고 있는데 차단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마스크 수급할 수 있는 그 마스크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적고 또 그런 것들을 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사실은 근로 시간이거든요. 학교에 있는 시간이나 그래서 이제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런 어려움들을 알고 또 이제 몇몇 이제 분들이 또 마스크를 이렇게 모아서 보내주시기도 하고 지원을 또 해주시는군요. 네네. 그리고 이제 저희 센터에서도 이제 삐품 마스크라고 하죠. 약간 이제 좌우 대칭이 다르거나 또 약간 이제 분량이 있는 그런 마스크들을 저희가 이제 저가로 구매를 해서 성도들에게 집 앞으로 찾아가서 저희가 전달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께서도 또 이렇게 관심을 갖고 마스크를 모아서 또 보내주시면 또 유용하게 이렇게 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처럼 정말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지원과 관심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 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처음으로 신앙을 갖는 이주민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초신자들을 위한 돌봄도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이제 사실 그 부분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저희 이주민 사역의 핵심적인 사역입니다. 계속해서 친구들을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거나 또 이제
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선택한 것은 온라인 그 좋은 강의 같은 것들을 저희가 예. 소개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소개하고 또 이제 집 앞 신방을 통해서 집 네네. 앞으로 가서 이제 밀폐된 공간이 아닌 집 앞으로 불러내서 만나서 이제 마음을 좀 나누고 또 고충도 듣고 또 이렇게 뭐 필요한 자료들 같은 것들 저희가 전달하는 그런 수준에서 지금 최소한의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자, 함께 견디는 시간이 너무 오래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인데요. 정말 네네.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지원과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평택 온누리 M센터 이광수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